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에 전라도 역사 1000년을 맞지만 그에 걸맞은 기념사업이나 예산 확보는 기대 이하입니다. 정부는 오늘 19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새만금 등 전북의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가 필요하지만 전북의 관련 품목 생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도가 내년이면 1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맞이합니다. 경상도 700년, 경기도 600년과 비교하면 그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그에 걸맞은 기념사업이나 예산 확보는 기대 이하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전라도라는 명칭이 역사 속에 첫 선을 보입니다. 경상도는 300년 늦은 1314년, 경기도는 400년 뒤인 1414년 비로소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전라도는 농업의 중심지로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 일찍이 이를 관리할 행정기구가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름이 변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중심이었다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전라도 1000년은 한반도 경제와 정치 1번지인 전북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충분한 계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1000년을 기념하는 사업들은 그 역사적 무게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복원이 한창인 전라 가명 주변에 국비 450억 원으로 새천년 공원을 조성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것이 행사의 전부입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 행정적 절차가 너무 오래 가고 한반도의 중심, 지방행정 1번지를 자부할 대규모 사업이 없다 보니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방행정연수원과 연계한 의정연수원이나 지방행정 천년 역사관 같은 국가사업도 가능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라 가명부지 옆에와 또 이 종합경기장 3만 평 부지를 이 문재인 정권 안에서 공약사업 범위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남북뿐 아니라 멀리 제주도까지 관할한 전라 가명이 전주에 있었던 만큼 전라도 1000년은 전북목 찾기의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얼마나 많은 전북 현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9일 국정자문위가 확정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새만금 활성화와 태권도원 성지화 등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시즌2와 함께 새만금 사업 활성화가 국정과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도내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군산 문여도 등 서해 섬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려 한때 주택 10여 가구가 침수됐지만 지금은 복구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폭우 피해를 입은 농경지 520여 헥타르도 물이 빠지면서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부터 다시 도내 전역에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ICT, 즉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오히려 실적이 감소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 분야 수출액은 908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반도체의 부진으로 5월까지 수출액은 1억 달러에도 못 미쳐 약 40%가 감소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정보통신 기술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뜻인데 기술 분야의 경계를 무너뜨린 4차 산업혁명의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융복합 기술의 특성상 지역에 갇혀있는 아이디어 개발과 시장 분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문제는 저희가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가 워낙에 미비하기 때문에 세계로 눈을 돌려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한 중소기업.
대형 화면에서 베트남 호치민시의 주요 도로 교통 상황과 더불어 오가는 오토바이의 번호판까지 일일이 식별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스마트 시티 사업에 진출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관제 시스템은 현지로부터 호평을 받아 조만간 발주되는 3억 달러 규모 사업의 파트너사 참여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기술보다는 영업이 중요하지만 해외는 영업보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베트남에 적용하고 싶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디지털과 물리학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라는 점에서 농생명 기관이 집적된 전라북도로서는 그간의 낙후를 탈피할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올 들어 도내 고용 시장이 계속 악화되면서 고용률이 6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 고용률은 59%로 지난해 12월 60% 이하로 추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1%대에 머물던 실업률 역시 지난 2월 4.7%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7개월 연속 2%대 이상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전주만의 특색 있는 여름 축제가 이어집니다. 오는 29일 전주 객사 앞 충경로에서 제3회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열려 물풍선 터뜨리기, 물총놀이 등 다채로운 물놀이 행사가 열립니다. 8월의 첫 주말인 4일부터 6일까지는 YB, 이적 등이 출연하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두 번째 주말엔 제3회 가맥축제가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숙박과 다양한 전통 체험이 가능한 한옥체험관이 익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군과 남원시, 임실군이 함께 수도권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을 홍보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산부잣집과 전통 돌담길이 아름다운 익산시 함라마을에 한옥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함라 한옥체험관은 7개 객실을 갖춘 2개의 숙박동과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찻집 등을 갖추고 전통 홀레복 체험과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함라 한옥체험관을 찾은 체험객들에게 고향의 편안함, 전통 담장길의 산책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쉼을 주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순창군과 남원시, 임실군 등 3개 시군이 함께 지역 농산물 홍보에 나섰습니다. 3개 시군은 서울 하나로 유통센터에서 각 지역 대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주요 관광지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순창군이 주관하고 임실군과 남원시가 함께하는 농촌 특화 자원 활용과 마이스 산업 일환으로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완주군은 봉동읍 둔산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 수영장을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무료로 운영합니다.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은 신장 120cm 이하 어린이나 보호자를 동반한 7살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으며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6명을 배치하고 수질에 있어서도 먹는 물 수질의 깨끗한 물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의 주인공인 정읍사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정자가 마련됐습니다. 정읍시는 누워있는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내장산 망해봉과 불출봉 산등성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용산호에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가 12년 만에 33개 동을 32개 동으로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인구 10,000명 안팎의 동서학동과 금암동 등 6개 동은 통폐합하고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효자 4동은 분동, 그리고 혁신도시는 혁신동으로 묶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는 10월까지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한 가운데
농가가 실제 백신을 접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검사를 진행해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농가마다 10마리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 무작위로 체혈 검사를 진행합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목포 소식입니다. 30년 동안 고향 섬마을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기록하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목포 MBC 박연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우가와 어부사시사를 지은 조선 중기 문신 윤선도의 유배지로 유명한 보길도. 주민 55살 백형인 씨는 오늘 또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업인 전복 양식 일이 없는 시간이면 산과 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돌담과 집들까지. 백 씨가 섬 안의 식물을 렌즈에 담기 시작한 건 20대 중반부터입니다. 엄청난 식물 자원이 이 좁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30년간 보길도에 자생 중인 1,500여 종의 식물 가운데 1,400여 종의 기록을 마쳤고 이 과정에서 미기록종도 3개나 발견했습니다. 논문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으면서 지금도 매일 인터넷을 활용해 식물 도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보길도의 그 존재 가치를 좀 확고하게 좀 알리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는 윤선도의 오우가에 등장하는 두 번째 버신 섬 안의 바위도 기록 중인 백 씨. 먼 훗날 이 기록들을 전시할 조그만 박물관이 생기는 꿈을 꾸며 고향 섬마을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생활비나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몹쓸 아르바이트도 있어 잘 알아보고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고소득, 쉽게 돈 벌기와 같은 채용 공고가 눈길을 끌겠지만 자세한 업무 내용이나 구체적인 급여 기준이 없다면 지원에 신중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와 근무 장소가 다를 경우 또는 특정 장소로 불러내는 경우는 다단계 회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등 SNS로만 연락처를 제시하는 곳은 피해야 하며 급여 통장 개설을 빌미로 신분증 등을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막상 가보면 공고와 달리 위험한 일이거나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적은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아 얄팍한 광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채용됐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아무리 단기간의 고용이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 학생들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문제 해결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배달업이나 화기를 다루는 패스트푸드 등지에서 많이 일하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사업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귀중한 노동입니다.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도서관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 도서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 도서관을 평가한 결과 전북대 도서관은 4년제 대학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전북대 도서관은 IT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도서관으로 건축돼 시설과 운영 등 29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이 징계에서 학생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잘못에 대해 처벌받기보다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징계 안내 자료를 초중고교에 보냈습니다. 학교 폭력을 제외한 사안은 교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고
일반 생활교육을 위한 징계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전학 조치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표시가 9월부터 변경되지만 교체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교체 대상자 7,800여 명 가운데 4,700여 명이 새 표지를 발급받아 재발급률이 60%에 머물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당부했습니다. 기존 장애인 주차증은 위 변조가 쉬워 이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됐으며 9월부터 기존 표지를 사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90만 대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등록 자동차는 88만 대였으며 이 가운데 승용차가 66만 대로 넉 대 가운데 석 대는 승용차였습니다. 이 밖에 화물차가 18만 대로 그 뒤를 이었으며 승합차 3만 5천 대, 특수차가 3,200대 순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 무용단 순회 공연 왕의 순행이 내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극단 희망은 모레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창작 가족 뮤지컬 프린세스를 공연합니다. 프랑스와 5종의 영화 프란츠가 오는 20일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과거 째보 선창의 옛 명성을 추억할 수 있는 도립미술관 초대전이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주 전통 공예 공방 입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회북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듣는 명사초청 교육특강이 오는 20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수요 포럼으로 모레 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김흥식 서해문집 대표의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도시기금 금융상품 설명회와 사회주택 시민 포럼이 내일 전주시청 옆 현대해상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하계 전주 문자 문화 캠프에 참가할 학생을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전주 서부시장 상점가 청년몰 청년상인 창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지역에 따라 10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30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